자,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의 기초 이론 및 엑셀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회귀 분석은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통계적 기법인데요.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회귀 변수는 하나의 변수랑 또 다른 하나의 변수 둘 사이의 관계, 딱 변수가 두 개밖에 없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알아본다든지 GDP와 물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어 GDP와 오렌지 수입액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하나의 값에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의 변수를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의 관계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키는 몸무게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평소의 영양 섭취량이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평소에 수면 시간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라의 GDP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키라는 요소를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손흥민의 몸값이 정해지는 것은 사실 경기 출전 횟수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뭐 경기 출전 횟수, 손흥민이 올렸던 여러 가지 스코어 중에 도움수, 그 다음에 골수, 그 다음에 볼 점유 시간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손흥민의 몸값을 결정하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특정한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회귀 분석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다중회귀 분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변수 중에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독립변수는 연구자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변수고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즉 원인이 되는 변수, 즉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GDP와 오렌지 수입액 중에서는 한국의 GDP가 독립변수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입니다.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이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거나 예측되는 변수를 말해요. 자, 한국의 GDP는 그러니까 독립변수, 오렌지 수입액은 종속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성적 변화가 궁금한 경우에는요. 성적이 종속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독립변수는 공부 시간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유튜브나 릴스를 보는데 쓰는 시간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수다를 떠는데 쓰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독립변수로 여러분의 성적을 설명하는 데 보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독립변수에 넣고 여러분의 성적을 종속변수로 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종속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요인을 독립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회귀 분석은요. 말하자면 그냥 X값과 Y값의 간단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요인에 의해 나머지 하나가 얼만큼을 변화하는지 측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1차 함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관련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맞아요. 관련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면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여도 관련이 클 수 있는데 절대값이 점점 커질수록 관련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울기랑 y절편을 잘 찾아볼 건데 기울기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도 있고 음의 기울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이해되시죠? 한 가지 변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변수도 증가하면 양의 기울기, 한 가지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한 가지 변수가 감소하면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FTA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올해 FTA 프로젝트에서 작년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성치 개념을 이용하는가 이용하지 않는가입니다. 이걸 도입한 이유는요. 우리 아까 이거 오렌지 데이터 분석할 때 이거 오렌지 수입액의 단위랑 한국 GDP의 단위가 다를 수 있다고 했죠. 뭐 하나는 1,000억 달러이고 하나는 원일 수도 있고 하나는 1,000억 달러이고 하나는 1,000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단위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단위가 다르면 해석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탄성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취하게 될 거냐면요. 로그 함수로 바꿔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왜 로그 두 번 붙였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x축, 즉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거에도 로그를 씌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거에도 로그를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로그 함수를 씌운 값으로 비교를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퍼센트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독립변수가 1% 변했을 때 종속변수가 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구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야 해서 여러분이 미적분이라는 과목까지 다 수강하셔야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늘은 무엇을 알려드릴 예정이냐면 만약에 탄성치를 구했는데 0.5라면 그리고 그 독립변수의 가격을 넣었었다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량이 0.5% 변한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단위가 다른 것을 모두 다 퍼센트로 통일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탄성치가 대체 뭐예요? 탄성치는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도 자체 가격 탄성치, 뭐 대체 가격 탄성치, 소득 탄성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선생님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독립변수가 뭐냐에 따라 이 탄성치 앞에 이름이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격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살펴볼 거야. 그러면 자체 가격 탄성치, 그 다음에 나는 재화 A의 가격과 재화 B의 수요량을 비교할 거야. 그러면 대체 가격 탄성치, 그 다음에 소득 탄성치는 난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를 알아볼 거야. 그럼 소득 탄성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을 변화를 기준으로 이 탄성치를 고려할 것인가가 이 탄성치 앞에 이름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요. 오렌지 가격이 1% 인상됐어요. 그럼 오렌지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전보다 많이 사 먹을까요? 적게 사 먹을까요? 그쵸. 비싸졌으니까 적게 사 먹겠죠? 그러면 오렌지 수요가 2% 감소한다면 자체 가격 탄성치는 -2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 인상됐을 때 이건 감소했으니까요. 근데 이 -2라는 수치를 그냥 보지 않고 여기다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럼 절대값 씌우면 2라는 수치가 되는데 그 수치가 1보다만 크면요. 수요가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탄력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구나, 굉장히 가격이 예민하게 반영되는 재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0.5%만 감소했어요. 1% 인상됐는데 0.5% 감소했어요. 그러면 탄성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수요가 가격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구나, 비탄력적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렌지 가격이 1% 인상됐을 때 오렌지 수요가 딱 1%만 감소한다면 수요가 가격의 변화에 비례하여 탄력적이구나, 단위 탄력적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체 가격 탄성치는 어떤 거냐면요. 한 재화의 가격의 변화가 다른 재화의 수요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하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 오렌지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오렌지를 좀 덜 사 먹게 되니까 그거의 대체제인 귤이 만약에 더 많이 팔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오렌지 가격이 1% 인상되었을 때 감귤의 수요량이 0.5% 증가했다면 대체 가격 탄성치는 0.5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값 씌우지 않고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양수음수로 그대로 판단하는데요. 만약에 얘가 올라가면, 즉 0보다 크면 두 재화가 대체제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렌지를 못 먹으면 나는 귤을 먹겠어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체재 성격이 있다 라는 것을 뜻해요. 근데 탄성치가 항상 0보다 큰 것은 아니에요. 0보다 작은 재화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예시입니다.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은 커피랑 빵을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올랐을 때 선생님이 빵을 상대적으로 덜 사 먹게 된다. 왜냐면 둘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커피를 덜 사 먹게 돼서 빵도 상대적으로 같이 덜 사 먹는다. 이럴 때 두 재화가 보완제임을 뜻합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같이 감소하는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탄성치가 0이라는 건 두 재화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걸 뜻해요. 하나의 가격의 변화량이 다른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적인 재화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성치 개념은 소득 탄성치인데요. 소비자의 소득의 변화가 재화의 수요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우를 더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적게 사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비싸서 우리가 손을 덜덜 떨면서 못 사 먹지만 큰 돈을 벌었다, 보너스가 들어왔다, 그럼 한우 먹으러 가자, 기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것을, 즉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만약에 한우를 평소보다 2% 더 많이 구매를 한다면 소득 탄성치는 2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탄성치를 가지면 그 재화는 사치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사실 잘 안 먹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사 먹게 되는 그런 사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탄성치가 0과 1 사이라는 것은 필수제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 만약에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쌀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쌀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식량 자원이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쌀이 필수제가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쌀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는. 소득 증가하면 밥 말고 다른 맛있는 거 더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열등제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회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지막에 해석하실 때 이것의 탄성치 개념에도 주목해서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회귀 분석 실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